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시 해제 여파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같은 달 말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되면서 4월 거래량은 올해 2월 수준인 6,000여 건으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제2, 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속에 대구와 부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문직 부자들이 강북 지역 부동산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를 버리고 서울 강북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루 만보 걷기 해야지 라고 목표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루 만보를 걷는다는 건 1시간 반 정도를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몸이 1시간 정도 걸으면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하고요. 걷기 30분이 지나고 나면 지방의 연소가 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분이 지나면 또 도파민이 발생돼서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게 즐겁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고작 1시간 걷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얻는 효과는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또 지방도 스스로 태우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효과 누리기 위해서 1시간 걸으면서 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 건강은 따뜻해진 날씨에 이렇게 걷기 운동 통해서 챙기시고요. 부동산 고민 때문에 쌓인 정신 건강은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게요.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기분 좋은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움드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매주 월요일 1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이 행복하면 일주일이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기분 좋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그 뉴스에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이 넘었다고 했는데 빌라도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월 3천 건이 넘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 2022년 1월 달에 전세 사기가 터지고 빌라 거래량과 빌라는 공급량까지 90% 이상 줄어들고 거의 혐오하는 주택이 되었었는데 2년 10개월 만에 지금 거의 3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21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을 때의 전초전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때일수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좀 깨셔서 빌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실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팍스TV 보시면요. 제가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미심쩍은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러한 내용이고요.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면 아직도 뭐 시장이 침체기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이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현장의 빌라 거래량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벌써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게 성공 투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또 돈이 되는 날짜 정보 만나보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1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7세 자녀를 한 명 둔 가족입니다. 남편과 영등포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친정집은 영등포 푸르지오입니다. 도림동 공공재개발구역 실입주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3억 정도입니다. 6억대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너무 고점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아내분께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좀 친정집 근처에서 계속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고점을 내가 잘못 물어서 오랫동안 물리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실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네, 일단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친정집 옆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저도 적극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등포역 일대고요. 제가 이쪽은 굉장히 또 잘 아는 지역이고 여기서 또 많은 또 일을 했습니다. 자, 지금 도림동 26-21번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공재개발 지역이 도림동 공공재개발 지역은 여기 2차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21년도 아파트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을 때 민주당에서 공공재개발과 3080 공공복합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문의 주신 지역도 공공재개발 2차로 선정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신길 1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재개발 1차로 선정이 된 구역이고요. 그리고 3080 공공복합사업도 굉장히 이 주변에 지구 지정이 많이 됐는데 이 영등포 하단 요 좌측 우측편이 있고요. 그리고 신길 2구역이 공공복합사업으로 또 여기는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도림초등학교 근처로 신길 15구역이 또 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신길 4구역이 또 공공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역이 공공복합사업 또는 공공재개발로 이루어지는데요. 공공복합사업은 지금 반대가 있고 취소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1차로 선정된 지역들은 비교적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역 안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항상 드리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변에 신길 16구역 옆에 요거는 신통으로 됐습니다. 신통. 그리고 굉장히 주변이 다 면목동처럼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 재개발로 또 여기도 이름은 신길 2구역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길역 옆으로도 역세권 개발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쪽을 보시면 센트럴 아이파크, 프레비뉴, 힐스테이츠, 자이, SK 등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완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34평이 이 지역 여의도 바로 밑에고 노량진도 바로 옆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13억에서 한 16억 정도. 요 정도 저층은 좀 많이 싼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좀 저평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노량진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34평이 2030년대 이제 진행이 되면 뭐 30억까지도 충분히 앞쪽 한강변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많은 재개발 지역과 또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번져 온다고 보면 저는 종국적으로는 여기서 한 18억에서 한 20억까지는 무난하게 형성을 할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이 1호선이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요 신림선이 색강역까지 뚫리고요. 이쪽 그래서 우측편은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신안산선이 지금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영등포역 그리고 요 도림 사거리 그리고 신풍역 요렇게 들어왔을 때 여의도를 5분에서 10분 안에 바로 직결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인근 지역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으로 된다라고 보면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도 빌라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들이 좀 유심히 보시다 보면 좀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파트도 좀 추천을 드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여기에 그 빌라를 여기죠. 여기에 빌라를 투자를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6억 한 3천에서 한 6억 5천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3룸일 겁니다. 3룸. 아이도 있고 하니까 3룸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는 약간 좀 중간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왕이면 21년도쯤에 투자를 하셨으면 한 3억대, 과거는 얘기하기 없기지만 그래도 3억대로 투자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추진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 다른 구역 가셔도 3룸이면 다 그렇게 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좀 세모를 한 이유가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이 6억 정도 6억대에 하면 아파트랑 격차가 좀 있을 텐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좀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만 더 좀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저는 아파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3룸 매입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이 뚫립니다. 뚫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여의도로 가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신길 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에는 한 10억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요거는 20평형대로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는데요. 요게 한 10억까지 갔었고 좀 조정이 돼서 지금 한 7억대로 7억 한 중반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데요. 방도 3개고 그리고 여기 바로 역세권 앞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기왕 빌라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건영 아파트에 제가 또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데 이 지인이 여기 소식을 항상 자세히 말해주는데 방송으로는 뭐 이게 정말 민낯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여기 통합 추진의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 추진이 된다면 저는 충분한 투자처로 한 1억 정도 더 가능하시면 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셨던 지역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선 투자를 고민하셨던 그 빌라 투자는 세모,
한 보통 정도의 투자다라는 말씀 주셨고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향 아파트 한 채를 좀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 아파트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부터 강경호 소장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에 맡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빌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뉴스 얘기대로 아파트도 거래량이 1만 건이 넘었고 빌라도 지금 2년 10개월 만에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1년 정도에 다시 화랑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025년 큰 변화가 찾아온다. 대신 이 기회를 잡을 때 고정관념을 좀 깨보고 또 그 고정관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빌라인데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빌라인데 왜 이렇게 비싸나요? 그래서 경기도에 34평 한 7억에서 한 9억대 정도, 이분들이 가장 이 서울시 지금 빌라를 좀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34평 멀쩡한데 서울시 투룸이나 뭐 3룸도 저 골목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서울시 빌라 시세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뭐 30억, 50억, 100억이다 이러니까 손 놔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시세를 따라가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할 때 더 자산의 증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알고 있어도 기다리면 막연히 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상식에서 바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동산 본질에 또 이해 부족에서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팍스TV 열심히 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입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빌라에 대한 편견인데요. 자, 빌라는 오르지 않는다는 이 정말 이상한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만성적으로 이제 우리 고정관념과는 상관없이 공급 부족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생각과는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뭐 미운 오리 새끼에 비유했는데 이제 이렇게 백조처럼 모든 게 다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경험이 이때 나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한번 바닥을 치고요. 다시 1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세 시장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하향으로 201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아파트조차도 미분양이 굉장히 심하고 빌라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빌라 샀더니 너무 고생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괴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2008년 그리고 2015년까지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시면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세 사기 난 거를 보면요.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금융위기도 후순위 담보 대출을 무리하게 서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한번 집값 넘어서까지 대출을 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금융 위기가 생긴 건데요. 직접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생긴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DSR이라든지 아니면 LTV를 굉장히 좀 조이면서 우리나라 대출 금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가 불안해지고 경제 성장세가 매우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쓰나미로 2020년 초중반에 화랑기 때 분양 물량이 2008년 넘어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입주 물량까지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보시면요. 2008년 때 보시면 급격히 늘어나죠. 그리고 2015년까지 엄청나게 이때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미분양 주요 아파트를 보시면 2008년에 유명한 것만 좀 넣어봤습니다. 2008년에 반포자이 또 미분양 났었죠. 그래서 요게 당시 11억에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 44억까지 하는 그런 4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마레프 같은 경우는 6억 9천 분양까지만 다 미분양이 많이 났었죠. 그리고 서울시 한복판입니다. 2014년에도 경희궁 자이까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도 힘을 못 쓰는 시기에 빌라는 거의 100정 수준의 불가촉 천민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 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퍼졌는데요. 빌라는 또 특히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을 그냥 깔끔하게 사는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입주를 하고요.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용도로 절대 매입은 안 하는 그런 기피 상품이 되고 또 다주택자들은 이런 전세 가격만 오르다 보니까 갭 투자로 그 당시에 이제 다주택에 대한 관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주택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빌라로 또 수익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 사업이 추진 동력을 또 잃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규모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었는데요.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집중 해제가 되면서 심지어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까지 공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믿기지 않는 뉴스죠.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직권 해제를 하거나 해제를 지원을 한다. 그런 투트랙 전략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시 393개소가 해제가 되면서 면적은 5.5% 수준인데요. 서울시가 25개구, 면적을 평균으로 하면 약 한 개구의 4%라고 봤을 때 5.5%라면 이것은 항구보다 더 넓은 면적의 그 지역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빌라는 정말 힘들고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해놨어도 정비사업까지 이렇게 가지를 않으니까 정말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 이 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남 3구에 33만 정도의 이 세대수라고 보면 이 393가구에 393개소의 물량이 한 2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다 이게 죽어버렸죠.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매년 서울시가 한 5만에서 6만 가구 정도 필요한데 이게 5년치입니다. 5년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하게 한 7만 가구씩 공급한다 그래도 여기 2만 가구씩 한 13년을 더 공급을 해야 이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울시 만성적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되면서요. 정말 이게 또 바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빌라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요. 서울시 공급 부족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는 아파트 폭등이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차인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그때 한참 그런 좀 씁쓸한 농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2019년 재개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공공 시리즈로 공공 재개발, 공공 복합 사업 이쪽으로 많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자, 2020년 빌라가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입주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빌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대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신 분들은
일찍 들어가셔서 많은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면서요. 드디어 서울 정비사업의 전성시대가 왔는데요. 자, 21년 취임을 하자마자요. 주거정비지수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비지수가 재개발의 대못 같은 건데요. 농구 골대가 3m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골대를 한 10m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조차도 이게 3배가 높아지니까 골 넣기 힘들고요. 하단은 30%만 되면 무조건 다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법이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요.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그냥 연면적 노후도 플러스 기본 노후도만 가지고도 구역 선정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성기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천 건을 넘어서 21년 당시는 8개월째 아파트를 거래량을 다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에서 6천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때 편승해서 같이 사고를 바꾸고 다시 빌라가 밉더라도 다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그리고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특히 모아타운은 지금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25층까지 층고 제한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아타운이 좀 추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에만 너무 보지 마시고 부동산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위치를. 모아타운이 앞으로 더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위치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위치 좋은 곳에 이런 것보다 위치를 더 보실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라진 게임의 규칙이 있습니다. 2030 기본계획이 2040으로 바뀌면서 매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5층 높이 기준이 바로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예를 들어 파크 포레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만세대 그리고 넘지만 35층으로 다 이렇게 딱 균일하게 잘려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뭐 40층이고 여기는 60층이고 예, 각 동들이 다 조망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제가 말하는 5세대 아파트가 이 기본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지금 있는 아파트랑 차원이 다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2040으로 직접적으로 혜택받은 곳들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의도와 성수전략지구 압구정 반포 이런 게 다 35층이었는데요. 이제 아예 해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자, 다 일률적으로 35층 이상 짓지 말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 해제가 되면서 자, 완전히 그냥 봉인이 풀려버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나 굉장히 아파트는 이런 시대의 아파트들은 기존에 지어진 신축이랑은 결이 다른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억 그리고 150억 압구정인데요. 지금 사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5월 7일 기사입니다. 자, 거래량이 96% 줄었지만 4%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가격을 누르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대래 거래량 96% 줄어든 게 마포라든지 아니면 뭐 광진구, 뭐 양천, 뭐 동작, 강동 이런 데로 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다른 데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느 정책도 먹히지 않고 이 25만 가구의 공급 부족에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개발 투자를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양 4동 같은 경우 21년 9월에 제가 여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자, 21년에 투룸이 6억이었습니다. 6억.
지금 12억이 됐었죠. 이게 층고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49층까지 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경기도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고정관념을 한번 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량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90%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의 급등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빌라가 주거 사다리 실입주 투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급지에서 투룸, 쓰리룸 빌라 5억대와 6억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고정관념을 좀 깨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빌라 21년과 다른 점은 또 빌라 매입 전성시대입니다. 세제 혜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투자, 실입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망 매물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또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빌라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릴 때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소장님의 상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어디에 좀 투자해야 할지, 투자 지역을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길잡이가 되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보시면서 유익하고 보람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꼭꼭 집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살펴본 곳은 이 한강변 투자처로 얼마 남지 않은 지역입니다. 마포구에서 두 지역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포구 합정동에 투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입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한강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한 두 지역을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과 도화동인데요. 먼저 합정동 먼저 말씀드리면 마포구는 지금 서울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한강변을 인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 위쪽으로는 서대문구, 동쪽으로는 용산, 또 다리 건너서는 이제 서울의 3도시민 여의도를 인접하고 있고요. 마포구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상암동이라든지 망원동, 공덕동, 그리고 아현동,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합정동과 도화동이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 또한 매우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는 지역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오늘 좀 소개해드릴 합정동의 위치를 좀 보시면 바로 한강이랑 이제 좀 인접을 해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합정역과 인접을 해서 6호선 라인으로는 이제 망원, 이제 뭐 상수, 공덕, 업무지역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2호선 라인으로는 홍대 있고요, 신촌 그리고 연대, 홍대, 서강대, 이대 등의 또 대학가 지역의 생활권과 상권이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촌, 홍대, 합정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요즘 우리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K-문화 열풍과 더불어서 외국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있는 매우 핫한 지역입니다. 또 서울의 한강변은 예전부터 늘 많은 분들의 로망으로 좀 높은 가치로 평가가 되면서 거주나 투자 유망 지역으로 매우 선호되는 지역인데요. 강을 끼고 있는 입지로 프리미엄 조망권과 한강공원 등 자연환경뿐 아니라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권을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강변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한강변 개발 예정 지역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합정동 주위에 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장 맨 위에 이제 망원역, 망원동부터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망원동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망원동 416번지 일대라고 해서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된 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한 8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좀 구역이 크고요. 이
신청 당시에 이미 70% 주민들의 동의율을 보여줄 만큼 굉장히 열의가 뛰어난 곳이라서 아마 좀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토지 거래로 묶여 있으니까 좀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지역이고요. 또 바로 앞에 이제 한강변입니다. 망원동 456번지 일대인데요. 여기는 지금 한강변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요. 또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이 지역 또한 면적은 거의 한 8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세대수도 1,500세대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 한강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계획까지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합정역 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제 한강변 합정동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합정동 369번지 일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2022년도 10월 달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도 9만 제곱이라서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는 이 안에서는 근데 한두 구역 정도만 조금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추진이 더딘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상업시설이나 이런 비중들이 좀 커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한강변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시에는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합정동 이제 8번 출구 바로 이제 건너서 한번 보시면은 444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지금 합정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속통합 구역으로 지금 구청에서 연번 부여가 된 상태고요. 현재 동의율 한 60% 정도로 순탄하게 좀 나아가고 있고요. 한강변에 보시면은 합정동 447번지인데 여기는 가로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현재 좀 이주 직전까지 좀 속도가 빨리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합정동에서 가운데 보시면은 434번지 일대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 이제 추진을 하는데 조금 초반이라서 이제 막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제 옆에 이제 440번지 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합정동 지역은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로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하고 계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 합정동은 아무래도 계속 개발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니까요.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 후의 미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유망 지역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지역은 지도상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린 지역이고 합정동 440 그리고 441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모아타운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구역의 특징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8번 출구와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역세권 지역이고 위치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가장 중요하게 또 한강변에 좀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면적은 한 13,000제곱 정도 되고요. 노후도는 61%로 굉장히 높습니다. 건립 예상 세대수는 한 500세대 정도로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요.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이 61%의 높은 노후도가 단독주택 거의 없이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만 거의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다 손바뀜이 일어났고 얼른 이제 재개발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이 합정동 같은 경우에도 망원동이라든지 일대 재개발했을 때 같이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크게 거의 한 9만 제곱미터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좀 반대가 됐고 지금은 그냥 가려고 하는 분들만 좀 작게 축소를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합정동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아타운 개발 이제 예상도인데요.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용산 원효로 4가 등 이제 한강변에 있는 요 재개발 아파트들이 25층 이상 최고급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한강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합정동의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한강변이라는 또 최고의 입지에 평지 지역으로 또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 그리고 예전부터 선호도가 좀 높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이 지역은 단독주택 상가가 아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아파트가 20억대 이상이 예상이 되는 최상급 지역으로 마지막 한강변 재개발 투자처로 강력하게 좀 추천드립니다. 합정동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강변 투자처 그 안에서도 소액으로 좀 접근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전해드릴 지역은 같은 마포구인데도 좀 성격이 다르네요. 도화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바로 입지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마포구 도화동입니다. 도화동은 앞서 말씀드리는 합정동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는 다르지만 바로 오른쪽 용산 지역과도 굉장히 인접을 해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공동역을 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교통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신촌 공덕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요. 다리 건너선 여의도 생활권과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서울역과 용산 역 등 용산 지역과 굉장히 인접을 하고 있고요. 용산역 바로 뒤에는 이제 국제업무지구와도 매우 인접해 있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동은 용산 지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좀 모두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요. 150여 개의 학원이 또 밀집된 마포 학원가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인근의 명문 대학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어서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이제 추천드리는 이 마포 역세권 재개발 추진 구역은 마포구 최고의 업무 중심 지역인 공덕 업무단지에 좀 접해 있고요. 서울 시민분들의 최고의 또 산책로이자 힐링 공간이 한강공원을 도보 15분이면은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도화동도 인근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도화동 지역은 현재 이제 용산의 서쪽, 이제 청파동, 효창동, 원효로 1가, 용문동 등보다 여기는 좀 위치적으로 굉장히 더 뛰어나고 매매가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마포역 인근의 레미안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대가 최근 거래가가 23억 이상 실거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높은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고요. 도화동 인근 이제 재개발을 조금 보시면은 도화동 인근에는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들과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는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재개발이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포역 도화동 역세권 재개발과도 같은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산 원효로 1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에서 탈락을 한 뒤에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을 해서 최고 이제 3,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이제 개발을 추진 중이고요. 효창동 역세권 또한 마찬가지로 한 3,000세대 이상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보시면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아래 이제 용문동이 있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좀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역세권 도심 복합 개발이 용적률 700%를 준다는 소식에 좀 빠르게 추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처럼 현재 마포구 도화동 그리고 이 바로 인접한 용산은 현재 재개발 유망지로 매우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포구 도화동의 역세권 재개발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지도상에 조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드린 지역이고요. 지하철 5호선 마포역으로부터 한 350m 이내의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이제 될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상지는 이제 도화동 242번지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 면적은 42,000제곱 정도입니다. 용적률 무려 700%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역세권 중심지 체계 및 기능에 따라서 서울역이라든지 뭐 남영역, 숙명여대, 그리고 뭐 마포 등등의 역들은 7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노후도 역시나 노후도는 지금 이미 78%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도는 완성이 되어 있고 세대수도 한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조합원 전세대원을 좀 프리미엄 한강 조망권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동의율은 지금 현재 한 56%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포구청의 사전 타당성 검토까지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건축 제한 등이 이제 지정되면서 사업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6월달 역세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좀 대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마포 지금 역세권 그리고 또 마포구에 또 신수동 역세권 재개발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대규모로 가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5호선 마포역 초역세권 350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이미 7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또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적률을 한 700%로 역세권 재개발 시에도 굉장히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마포구청에 사전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용산 그 청파동이라든지 원효로라든지 전부 다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 청파동이나 원효로 이쪽보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도 더 높은 지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서는 좀 더 위치적으로도 뛰어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산보다 좋은 이제 마포 한강변에 최대 49층 이상의 프리미엄가 아파트가 들어설 미래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마포에서 용산과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 도화동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본 합정동과 도화동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지 금액적인 투자도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구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바로는 매매가는 한 3억대 후반 정도였고요. 임대가는 한 1억대 후반으로 실투자금 1억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2억 미만으로 그래도 한강변 인근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좀 추천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포역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투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한 8억대 초반이었고요. 임대가는 한 3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돼서 실투자금은 한 4억대 후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한 7억대 초반 정도 됐었고요. 임대가는 2억대 중반으로 실투자금 한 4억대 중반으로 움직였습니다. 실투자금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이 미래 가치가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앞으로도 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서 현재 재개발 사업이 신청이 이미 들어간 지역이니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억 미만으로 한강변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합정동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1억 후반의 정도의 소액 금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화동은 빠르게 진행되는 좀 사업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금액은 약 4억 정도로 투자 금액이 실투자 금액 설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에 맞춰서 좀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김문준 이사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월요일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